하루 동안 쏟아지는 뉴스 중 주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2023년에도 나라의 TV를 아껴주시고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 당시 선임된 인사들이 임기 도중 사직서를 내거나 불명예를 안고 물러나는 행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 임기 말 알박기 인사로 꼽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자신의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버티기를 하고 있는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알박기 인사들을 향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이 새 정부의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박기 인사 논란이 지속되면서 대표적 인물인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장과 권익위원장이 중립적인 사람도 아니고 지난 문재인 정권에 밀접한 사람으로 알박기 해놓고 이렇게 버티는 일 자체를 문재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에 자기 사람으로 심어서 임기가 끝나고 나와야 하면 문재인이 그만두고 나오라고 그러라면서 그 자리가 독립성,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면 저는 아무리 당이 달라도 민주당의 이런 행태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뿐만 아니라 방통위원장도 문재인 좌익 정권 당시 임명한 알박기 인사로 아직도 버티고 있는데요. 여기도 개첩 아닌 건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종합편성 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고의로 점수를 깎았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과 과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 5부는 2020년 TV조선 종편 재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조작을 종용한 혐의 업무 방해로 이들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종편의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입니다. 650점을 넘어도 중점 심사사항에서 100점의 50%를 넘기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됩니다. TV조선의 경우 종합점수에서 653.39점으로 기준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작 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 사회, 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과락으로 조건부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 심사위원 일부가 의도적으로 TV조선의 점수를 낮게 준 정황이 담긴 감사원의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방통위를 3차례 압수수색했으며 이달 초에는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등 방통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는데요. 과연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 일과 무관한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출산 시 대출금 탕감 발언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유력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나경원 부위원장에게 사실상 전당대회 불출마 압박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안상훈 사회수석은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나경원 부위원장이 밝힌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 방향은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전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신년간담회에서 헝가리의 파격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인용하며 조금 더 과감하게 원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하면 4천만 원을 신혼부부에게 대출해주되 첫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 전환, 둘째 출산 시 원금 일부 탕감, 셋째 출산 시 원금 전액을 탕감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 두 자리를 놓고 또 과거처럼 기회를 엿보면서 설치면 대통령실이 손절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정권이 좌파 포퓰리즘 정책은 배격한다고 선언한 것을 모르고 정책을 발표했거나 한번 튀어보려고 혼자 생각하고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 대통령실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며 어느 자리든 한 자리에만 충실히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생뚱맞게 대통령 뜻과 다른 아이를 출산하면
대출 탕감해주는 정책을 연구 중이라는 사회주의적 출산 정책을 언급했다가 불협화음을 자초한 나경원은 제발 자기 정치하려고 윤석열 정부와 궤를 달리하는 목소리 내는 짓은 그만하길 바랍니다. 문재인 좌익 정권에서는 좌파와 빨갱이들만 살판난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전국 좌파 성향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전국농민의 총연맹, 경남진보연합 등이 반국가 단체를 결성해 북한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활동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 이희동 부장을 중심으로 최근까지 국정원이 수사해오던 국보법 위반 의혹 사건을 조만간 넘겨받을 방침입니다. 이에 검찰은 전담팀을 꾸리고 서울중앙지검 외 다른 검찰청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넘겨받을 국보법 위반 의혹 사건에는 전국농민의 총연맹을 비롯해 경남진보연합, 통일촌, 진보당, 제주도당 등이 관련돼 있다고 합니다. 이들 시민단체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민중자주통일전이라는 반국가 단체를 결성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이들 시민단체 인사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대상에 올린 인물들은 지난해 11월 체포된 통일시대 연구원 관계자 1명, 경남진보연합 소속 회원 2명, 통일촌 2명, 통일운동 시민단체 회원 1명, 진보당 제주도당 1명, 전국농민의 총연맹 1명 등입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정원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정원이 창원지법 등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들이 민중자주통일전이라는 단체를 조직했으며 진일적폐 청산운동을 총파업투쟁과 결합해 보수 세력을 타격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교육자료를 배포하라는 지령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이들이 국보법 제7조와 8조를 위반해 반국가 단체 구성원과 회합, 통신 등 방법으로 연락했거나 이들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7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언론계에 대대적 금품을 살포한 것과 관련 대장동 형제들은 김만배를 중심으로 언론계에도 마술을 뻗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양구미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김만배가 종합일간지 간부, 종편 채널 간부 등 언론사에서 각 사이 편집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들을 포섭하기 위해 많게는 수억, 적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보낸 계좌 내역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을 취재할 만한 현장 기자들을 대상으로도 골프를 치며 현금을 건네는 방식으로 로비를 시도했는데 김만배에게 돈을 받은 언론인들의 규모가 무려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보도 내용을 열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패한 권력이 이를 이용해 민간 사업자의 돈을 빨아먹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언론인들에게 뇌물을 건네는 것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범죄의 표본이라며 사업의 규모가 커지자 자신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언론도 통제해야 했고 모두의 비뚤어진 욕망이 결합해 대장동 게이트라는 희대의 권력형 비리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구미 수석대변인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욕망의 그물 속에서 허우적대는 이들에게 공직자의 윤리, 언론인의 용기, 그리고 국민의 삶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오직 돈과 권력에 취해 욕망에 춤을 췄던 이들은 이제 모두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관련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물론 이 욕망의 그물, 그 정점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다며 곧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